이제 72번입니다.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항등식이래요. 좌우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a, b 값을 계산하시오인데, 이거는 말했듯이 항등식을 풀려면 크게 둘 중에 하나죠. 분배해서 개수 비교를 풀든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법을 풀든지. 분배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벌써 3차잖아요. 둘 다 해봅시다. 그러면 개수 비교하는 방식. fx를 x에 대한 1차로 보면 되겠죠. 좌변에 3차가 있으니까. 근데 x 4제곱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 개수도 여기 x랑 x 제곱 곱하면 x 세제곱 나오고, 거기다 x만 곱하면 x 4개 좀 나올 테니까 x라고 쓰시고, 근데 상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상수를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 얘를 새로운 상수 c 이런 거 두세요. 거기 맞춰서 이제 풀어보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x 세제곱 나오고 플러스 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x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차수별로 써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또 분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4차식이 나오죠. x 4제곱. 3차식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3차, 이렇게 하면 3차가 나와요. 그럼 cx 세제곱 1x 세제곱이니까 개수는 c 플러스 1x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러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c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여기 보면 3차가 없잖아요. 3차가 없다는 얘기는 0x 세제곱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0 만들어지긴 c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c 더하기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얘를 분배하면 되겠죠. 얘는 저절로 0x가 된 거니까 사라졌다고 치고, 근데 2창을 계산해야 돼요. 2창 나오려면 여기 상수항과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기 상수항과 여기 2창, 혹은 여기 1창과 여기 1창을 곱하면 2창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 나오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니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와서 a 값이 구해져요. 2차항 계수 a 값은 마이너스 3. 근데 상수항 정리하면 되죠. 다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상수항은 이렇게 상수항이죠. 그럼 b 값은 플러스 2.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두 번째, 조금 귀찮지만 얘는 이런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을 해봅시다. 적당한 숫자를 넣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당한 숫자를 뭘 넣어야 되냐면 fx가 지금은 개수비교 같은 케이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게끔 써줬다면 수치 대입은 뭐 이건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얘는 지울 거니까. 앞쪽에 곱해져 있는 걸 0 만들 수 있는 값. 얘가 0 만드는 값,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이게 0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좀 다 지워질 거라 좌변은 0이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숫자, 이번엔 얘를 0 만들어야 되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2의 제곱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x가 루트이긴 한데 x제곱이 2이면 되는 거잖아요. x를 안 구하나요? 안 구하나요? 네, 오른쪽 식을 보니까 굳이 x를 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짝수차로 돼 있어서 x제곱이 4면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은 2의 제곱, 4가 되죠. 근데 숫자를 대입해요. 그러다가 x제곱이 2를 대입하면 얘는 아니지만 얘가 0이 됐고, 좌변은 똑같이 0이 되며 우변은 x 4제곱 4, x제곱 2, 2a-b. 그래서 2a-b는 마이너스 4. 얘네들을 연립해서 위의 사리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a, 빼면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을 뭐 위나 아무 데나 여기다 대입해서 칩시다.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b가 플러스 3. 그럼 b 값은 네. 아니 마이너스 b가 잠깐만요. a 값이 마이너스 3. 여기서 이걸 잘못 봤군요. 마이너스 b였네. b가 아니고 마이너스 b가 여기서는 2가 나오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죠. 네, 죄송 여기서 b인 줄 알았네요. 마이너스 b였어요. 마이너스 b가 다시 마이너스 b가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플러스 2,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여기서는 a 값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넘어와서 얘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개수 비교도 그렇고 수치 대입도 그렇고 둘 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납니다.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 값과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자, 이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도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어요. 근데 몫이 남았다는 얘기는 몫이 있다는 얘기는 몫과 곱해졌을 테고 네, 나머지가 필요하죠.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없네. 나머지가 지금 여기 책에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럼 나머지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말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뒤에 남는 나머지가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누는 게 2차식이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그 1차 이하의 식을 쓸 때는 x 쓰고 그 앞에 이제 개수 써야 되잖아요. 그 보통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데 여기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a를 피해서 쓰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남은 건 네, 이거 뭐 누가 봐도 개수 비교하는 게 낫겠죠.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a, b, c 3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 3개가 나와야 돼요. 개수 비교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분배합시다. 3차 이렇게 곱하면 3차 x 세제곱 2차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1차는 상수랑 여기 있는 1차 플러스 2x.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x. 다시 지금 이제 우리는 1창 찾는 거예요. 2창까지 했으니까 1창. 그럼 여기 1창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지워지죠. 그럼 1창은 얘만 남았어요. bx.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에다 c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네요. 좌우를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4가 상수항 1이 된 거죠. c 값이 아니고. 따라서 c는 5가 된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상수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 얘네를 가지고 나머지를 쓰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bx 플러스 c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이 문제 풀 때 풀이법을 설명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했겠죠? 좀 어렵긴 한데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좀 복잡해 보여요. 식이 막 이렇게 분배되는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 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값을 구하시오. 이건 할 수 있나요? 혹시? 이건 답이 얼마 나왔나요? 1, 2, 3. 네. 난 답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아마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렸겠죠? 아마 둘 다 틀릴 가능성보다는 둘 다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어때요? 82번은? 이거 해봅시다. 교육적 기출문제.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pa-b 값을 구하시오. 아마 이건 a 값, b 값을 구한다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잘 써야 되는데 x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하죠? 항등식임을 말하겠네요. 그럼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AB를 찾아야 되는데 적당한 수가 뭔가를 봤더니 분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그랬죠? 얘가 2차예요. 분배되면 분배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1차겠죠. 그럼 여기 쪽에 3차가 있기 때문에 xxx로 곱한 x 3차. 그럼 여기다가 x 하나 두시고 상수 하나 두신 다음에 분배해서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수치 대입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수치 대입을 할게요. 수치 대입법으로. 그럼 보통 수치 대입할 때는 저 px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얘 0 만드는 값을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px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0이 되면 px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px를 신경 쓸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얘는 아닌데 얘가 0이 돼요. 그럼 좌변 0. 우변은 얘가 0이 되면서 px까지 같이 없어지죠.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번째, 이번에는 얘 말고 얘가 0 되는 x를 집어넣읍시다. 1이겠네요. 얘가 0 되는 x값 1. 저는 이제 1 집어넣죠. 1, 2, 3 다 곱하면 6. 우변 x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면서 이쪽이 다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위아래를 연립할 때 이건 더하면 되죠. 그럼 6 더하면 2b. 따라서 b값은 3. b값 3을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밑에다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값은 3. 그럼 a값, b값 빼게 되면 0. 이거를 p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x자리 대신에 0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x에다 0 대입해 봅시다. p0 값을 구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이가 0이 되면서 이게 다 없어져요. 좌변은 0. 우변은 x에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x에 0 대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원래는 x자리였잖아요. px 할 때 x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x에 0 대입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0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없어졌죠? 0 곱하면 b만 있네요. b 3. 따라서 p0의 값은 3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 등식이 k에 대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것만 봤더니 k에 대한 항등식이네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이제 x, y가 아니고 k를 문자로 봐야 돼요. 그럼 k가 앞에 하나 보이고 뒤에 보이고 뒤에 보이는데 이건 k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가 있는 걸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게 어떤 뭐에는 간에 k를 모아주세요. 우변이 있는 0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하나씩. 이렇게 분배하면 k가 있는 아이니까 1이 가야 되겠죠? k는. 그럼 k 빼고 x제곱은 1이 가야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k는 k가 없으니까 1이 가야 됩니다. 3x, k가 없으니까 1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ky제곱, k 있으니까 k 빼면 1이 가야 됩니다. y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y제곱, k 없으니까 1이 가야 됩니다. 3y, k 없으니까 1이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8k, k 있으니까 1이 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k가 없으니까 1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남은 건 이제 식정리하는 것만 남았죠? 식정리.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 앞에 있는 개수도 0, k 뒤에 있는 상수도 0.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위식은 늘 참이 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8이다. 를 알았고 이쪽은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를 빼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두 개를 묶은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묶은 거예요. 마이너스 빼내고
플러스 3 빼내고 xy를 묶어요. 이렇게. 플러스 2, 걔가 0. 근데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알고 있죠. 8임을.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넘어가면 3 x 플러스 y는 6이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2가 나와요. 자, 얘네 두 개를 가지고 xy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아니면 곱셈공 자체를 써도 되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그래도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원래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공식 순서대로 덧셈이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죠. 지금은 이 모양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숫자 대입. 얘는 2의 제곱 4. 얘는 8 플러스 2xy.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남죠.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y는 2x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네, 이게 문제 정답이었었어요. 플러스 y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 c에 대해서 a 빼기 b 빼기 c 값을 계산하랍니다.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해봤나요? 잘 안 되나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 식은 xy에 대한 항등식이죠. 원래는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x가 있는 거 모아주고 그 다음에 y만 있는 거 모아주고 xy가 모두 없는 거 모은 다음에 는영 처리해놓고 이 x와 이 y에 관계없이 늘 식이 참이 되려면 얘 0 만들어버리고 얘 0 만들어버리고 얘 0 만들어버리면 xy 어떤 수가 들어와도 이 식은 늘 참이 되는 항등식이 되겠죠. 근데 조건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볼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y는 1-x. 그럼 y 대신에 1-x를 대입할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y 자리 대신에 이렇게 1-x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ax, y 자리 대신에 1-x를 대입하면 가로쳐야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2 가로치고 1-x, 플러스 2는 0. 자, 이제부터 위에서는 이게 분명히 xy에 대한 항등식이었는데 이제는 y가 사라지고 x만 남았죠? 그럼 이제는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을 풀 때는 당연히 x가 문자니까 얘가 문자 취급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숫자예요. 그럼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걸 분리해야 되는데 단 이거 분배 보면 이렇게 ax 나오고 마이너스 ax 제곱 나오고 플러스 bx 나오고 플러스 c 마이너스 cx 나오고 플러스 2는 0. 차수별로 써보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x 이거 썼고요. 이렇게 쓴 겁니다. 동량 처리. 플러스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x 없는 c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 이 식을 항등식이면 방정식이면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항등식이니까 좌우가 똑같으려면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 이런 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이 되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0이 되고 c 플러스 2가 0이 된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값이 나와요. a 값은 0. c 값도 나와요.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0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0. 따라서 b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2. 이제 저기 맞춰 써봅시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값을 계산하시오. a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된다. 네. 됩니다. 왜 될까요, 그게? 이 말 때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떠올리신 아무거나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안 그래도 선생님 그걸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정석적 풀이죠. 지금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괜찮은 생각인 게
어떤 xy를 대입해도 이 식은 늘 참인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xy 아무거나 그냥 하나 때려 집어넣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뭐 0 같은 거 넣고 y에 뭐 1 같은 거 넣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x에 0, y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c 값을 구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a b 값을 구하려면 또 다른 이거는 c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답이라면 다음은 다른 걸 집어넣어도 돼요. 이걸 만족하는 또 다른 값. 뭐 예를 들어 이번엔 y에 0 집어넣고 x에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어차피 또 지워지죠? 근데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b가 남고 y 0 집어는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b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이 숫자를 벌써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만 모르고 axy b값 마이너스 2x c값 마이너스 2y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그냥 xy 이번에는 살짝 지울게요. 이번에 xy에다가 각각 1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아까 a가 0이 안 나오는데? a가 2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a값 그러네요. 뭘 이상한 걸 집어넣네요. 멍청한 놈인데? 1과 1을 더하면 1이 안 되죠. 저걸 만족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가 또 적당할까 이번에는? 여기 0 들어 x와 0 들어가면 안 되죠? 0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x에 2, y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한번 줘볼게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x에 2 집어넣죠? 그럼 여기다 b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a가 0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0. 이렇게. 이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86번. 자연수행에 대해서 pnx가 다음과 같을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 빼기 b 플러스 2 마이너스 d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이제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나열해 보시면 돼요. P1 책에 보면 P1X가 나와 있으니까 P1X는 뭡니까? 그러면 n에다 1 대입한 겁니다. 여기 n에다 1 대입해요. 그럼 뭐야? x-1, x-2, x-3, 땡땡땡, x-1 무슨 말이지? 가 아니고 뒤에 있는 n값이 하나씩 빼기 n값에서 이 n값이 하나씩 커져가는데 n이 1이 되게 되면 그냥 제일 처음에는 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n에 1 집어넣으면. 그럼 n에 2를 집어넣으면 네. 빼기 2 나올 때까지만 써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규칙은.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죠. 빼기 2 나올 때까지. 그럼 P3X는 빼기 3 나올 때까지 써라. X-1, X-2, X-3 이렇게 써라 라는 겁니다. 저걸 이제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넣으면 2X-3 제곱 A 플러스 B P1X 자리 대신에 X-1 플러스 C X-1 X-2 플러스 D X-1 X-2 X-3 그냥 전개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쨌든 항등식이잖아요. 이유는 항등식을 배우니까 항등식이 아니고 문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되어 있거든요. 요 두 줄을 가지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은 건 풀어 헤쳐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 아니면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인데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x에 뭐가 좋을까 이러니까 일단 x에 3 정도 집어넣읍시다. 1부터 집어넣을까요? 네. x에 1 정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져요. 2분 없어지고 2분도 없어지고 2분도 없어져요. 미안합니다. 진짜 이렇게 집중력이 없죠 내가? 왜 이러죠?
이거 집중력이 없네요. 네. 세제곱이라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A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얼른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번엔 x에다가 2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는 4 빼기 3, 1의 세제곱,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b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2가 있으니까. b 값이 네, 2임을 알 수 있고, 그럼 b 값 2를 또 빠르게 여기다 대입합시다. 이번 x에다가 3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게 3, 2, 3은 6 빼기 3의 세제곱, 27은 마이너스 1, 여기다 3 대입하면 2는 4. 3 대입하면 여기 2, 여기 1, 2c. 얘는 없어져요. 다시.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c는 24. 그럼 c값은 12. 여기도 이제 12를 또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D값 구하려면 뭐 하나 또 더 집어넣어야 되죠? 얘는 뭐가 적당할까요? 0 같은 거 집어넣읍시다. 상관없지만 0 같은 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D가 되죠?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여기 A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 대입하면 얘는 2가 됐고 플러스 24. 아까 말한 여기는 마이너스 6D. 6D의 값은 자 계산해 볼까요? 넘어가면 얼마죠? 이 얼마 남나요? 21, 21, 48. 따라 D 값은 8.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다시 C를 더하면 9 나오고, 다시 얘를 빼게 되면 1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PQ 값을 계산하시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실수 K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등식이 이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실수 K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K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K로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K는 별로 여기서는 의미상 K에 어떤 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K는 아무 수를 집어넣어도 내가 할 일은 뭐라는 얘기죠? X가 할 일은 1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K값과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방정식가 1이니까 방정식 근을 알면 보통 대입을 하죠.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을 시작하는 거니까 K에 1을 대입해요. 1 플러스 2pk 마이너스 3k. 네, x에만 1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분배하는 거죠. 마이너스 p 제곱 k 플러스 2k 플러스 q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k에 대한 항등식을 풉니다. 이 식은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아보면 k가 있는 것, k가 없는 것. k가 있죠? 2p 플러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3k k가 있나요? 마이너스 3, 1이 마이너스 p제곱 k 빼면 마이너스 p제곱 2k 플러스 2 q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q 값이 나와요. q는 마이너스 3. 근데 p 값 구해야 되는데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k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여되려면 그럼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0.
양변에 이제 이항을 시키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가 이게 뭘로 되죠? 완전 제곱이죠. p-1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0.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p 값은 네, 제곱 밑에 있는 값이 0 돼야 되니까 얘가 1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pq 두 개를 더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분수식이 xy로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 저 분수식이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일정한 값. 그러니까 저 분수는 x에 1을 넣든 x에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분의 4x 플러스 ay 플러스 b라는 식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잖아요. 그냥 그걸 k라고 두자는 얘기죠. k는 그 일정한 값. 이렇게. 그럼 분수식이니까 분모 좀 지워야 좀 편하죠. 양변에 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그럼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xk 플러스 yk 마이너스 k k를 분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를 갖는다는 뜻은 이렇게 등식을 만들면 이 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k는 숫자일 뿐. 지금 여기서는 k는 숫자예요.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수를 갖는다는 뜻은 이 식이 늘 참이 되는 항등식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식을 x가 있는 걸 모으시고 y가 있는 걸 모으시고 그다음 x가 y가 없는 걸 분리하신 다음에 는형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니면 좌우를 비교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좌우를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x가 되는 항등식이니까 차수별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x라고 쓸게요. 플러스 ky 마이너스 k. 항등식이에요. xy에 대한.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 4?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k 값이 4예요. 그럼 4를 빨리 집어넣읍시다. 4.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은 4, b 값은 마이너스 4. 지금은 a값, b값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제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의 b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크게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보통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 있는 4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왔으니 나머지는 0인 게 확실해요. 근데 몫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몫을 쓰는 거죠. 이 자리가 몫자리예요. 근데 적당히 짜맞추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x제곱. 그럼 얘도 당연히 x제곱이 있어야 4차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x제곱 쓰고. 근데 1차는 잘 모르겠어요. 얘를 cx라고 합시다. 상수항은 여기 있잖아요. 상수항이. 플러스 b. 그럼 1에다 마지막 끝에 있는 상수와 이쪽 상수를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건데 b 나오게 만들려면 당연히 플러스 b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하시면 되죠?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요거 좀 안 풀어드리는 게 그냥 분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배하고 동량끼리 모아서 이렇게 개수를 맞추시면 돼서 요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풀이는 직접 나누는 거예요. 직접. 저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2창이 없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4차식을
저 2차식으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일단 2차가 필요하죠? 여기 x제곱을 분배합니다. 그럼 x네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위에 사리를 빼냅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3차네요? 얘는 2차고. 그럼 x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에는 2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2x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배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위에 사리를 빼면 이게 플러스 바뀌면서 x제곱.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a-2x 플러스 b. 또 나눠집니다. 2차는 다시 2차로. 개수만 맞춰주면 플러스 1이 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위에 자리를 빼면 x제곱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1x로 바뀌는 거니까 a-1x 이렇게 써지겠죠. 이건 빼게 되니까 플러스 b-1. 이렇게 1차와 상수로 분리됩니다. 자, 더 이상 나눌 수는 없어요. 나머지 남은 식이 1차, 얘는 상수니까 차수계가 더 낮아지면 더 이상 나누진 않죠. 근데 이제 문제 조건상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이 0이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0 돼야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1 돼야 되고 B 값은 1 돼야 x에 관계없이 이 식은 늘 참이되는 항등식이 되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위를 그냥 분배하다 보면 아마 A, B 값이 이런 식으로 답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90번 문제. 이 풀이가 쉬운 풀이는 그랬었죠. 저번에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x5제곱을 이렇게 똑같은 인수인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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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차수만 틀려요.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다항식이 나타나면 x-1로 조립제법을 5번 하는 겁니다. 이 가루가 5개니까. 그럼 하는 패턴은 이래요. 이건 복잡하니까 이제 계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5차항계수가 1, 그 다음에 4차항계수 0 써야 됩니다. 3차항계수 0, 2차항계수 0, 1차항계수 0, 상수항 0 이렇게 되는 거를 일단 1 가지고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다시 1 가지고 한 번 했으니까 다시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5. 다시 한 번 더 또 1 가지고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나머지 다시 또 1 가지고 그럼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마지막 또 한 번 더 1 가지고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남아있는 이 끝에 제일 밑에 남아있는 목되는 부분과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주룩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불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5가 되고 C 값은 10이 되고 D 값이 10이 되고 E 값이 5가 되고 F 값은 1이 되고 이렇게 6개 값을 차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풀이대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계산형 문제로 간다 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원풀이 봅시다. 원래 얘는 어떻게 풀었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 아까 이제 풀이가 이랬었죠? 저거를 저렇게 풀었어야 될 이유.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일단 1 가지고 조립제법. 내려오면 3.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봅시다.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정리돼, 1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저 3차 다항식을 제 1 집어넣었으니까 이거죠.
x-1로 나누면 저게 몫이에요.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4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쓸 때 한 번 더 1로 조립제법 하세요 그러잖아요. 1 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일단 내려와요.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는 이렇게 칸 쳐서 나머지라고 써주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바꾼 거예요. 이 목 부분이잖아요. 딴 건 안 건드렸거든요. 목 부분만 요 목만 뭘로 나누면 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이 식을 얘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요 중괄호 칠게요. 요 부분은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에요. 나누면 몫이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가 8 남는다. 그러니까 이해돼요? 앞에 거 다 써주면 이렇게 돼 있는 꼴입니다. 딱 여기만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중괄호 안이 이렇게 돼 있는 가로 두 개랑 의 곱과 여기는 8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분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분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분배하면 x-1의 제곱 그다음에 3x 플러스 6 플러스 8 x-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1가죠. x-1 3번 나왔기 때문에 위에 다시 내려와요.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이거 색깔로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1 가지고 조립제법 했으니까 x-1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럼 몫은 3이 되고 나머지는 9가 된다. 이 부분만 쓴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딱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x-2 뒤에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분배한다 봅시다. 얘랑 분배하면 아까 말한 이 모양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분배해 볼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분배하면 x-1의 제곱에 뭐가 붙냐면 3이 붙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분배함을 했으니까 이렇게 분배함을 하는 겁니다. 9x-1 그리고 뒤에 플러스 8까지가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그럼 중괄호 바깥에 x-에서 곱해줬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몇 번 분배하냐면 3번 분배합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3 x-1이 3번 플러스 9 x-1이 2번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8 x-1 뒤에는 4는 이렇게 쓰고 나서 얘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게 같은 식 모양이거든요. 그럼 맨 앞에 있는 a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b가 9가 되고 그 다음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된다. 근데 a, b, cd를 쓰고 나서 보니까 이 a, b, cd를 이 그림에서 본다면 그림이 아니고 이 조립제법에서 본다면 얘가 a고 그 다음은 b, c, d 순위 이게 b, 이게 c, 이게 d 이런 꼴이더라는 얘기지. 그럼 얘에서부터 아래로 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목과 남아있는 나머지를 이렇게 A, B, C, D로 잡아주면 정확하게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이런 문제 적용하려면 굉장히 짜증나겠죠, 이거? 5번을 해야 되잖아. 이 짓을 2번을 더 해야 돼요, 이 짓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핵심적인 개념은 이렇긴 해. 하지만 계산은 앞으로 이렇게 x-1이든 x 플러스 2든 하나의 인수에 거듭 몇 제곱씩 이렇게 차례차례로 돼 있는 이런 다항식의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소요가 많이 되고 더군다나 일단 식도 복잡하게 돼요. 분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념을 통해서 이런 원리로 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이런 문제는 가볍게 이제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너무 불편해 가시면 힘든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진도 없이 여기 다 풀어드렸으니까 따로 이제 과제 집에 정리만 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걸 정리만 하시고 수요일부터는 다시 여기 진도를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